지난 공판 때는 검사한테 호통을 치기도 했잖아요. 웃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처음에 재판을 받을 때는 약간 좀 네. 그 주눅 들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재판에 적응이 되면서 본인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급기야 검사한테 화까지 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은 자기도 할 말 다 하겠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노승일 부장 자리에 오늘 최순실 씨가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아마도 본인도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한 번 해봤잖아요. 1월달 직권남용 사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뇌물과 직권남용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벌였는데 뭐 굳이 오늘 또 벌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아마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순실 씨가 확실한 건 이제 재판에 많이 좀 적응을 한 것 같고, 거기다가 정유라의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 같은데, 일단 정유라가 지금 불구속인 상태로 이제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앞으로 뭐 영장을 재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최순실 씨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좀 가라앉히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법정에 와서 검사한테 웃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처를 많이 바랄 텐데, 구속 기간이 오래되고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감정이 좀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거에 이제 독일에 피신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그 이후에 특검에 출석했을 때 최순실 씨는 여러 장면의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됐다 그러고 이쪽에도 죄를 지켜 살게 해야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발신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죽으면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숙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저 10월에 들어왔을 때 저도 현장에서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최순실 씨가 3단 변신을 했다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거의 뭐 변호사처럼 지금 뭐 증인 신문을 하듯이 막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전략적인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네. 물론 이제 사람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치소 가가지고 계속 갇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마 그때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그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뭘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어떻게 본인이 이 대처해 나가는지를 스스로 습득을 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특검에 이제 출석할 때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네. 때도 그때도 많은 분들은 이게 뭐 굉장히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도 최순실 씨가 몸에 힘을 쫙 빼고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절규가 아니다, 저거는 굉장히 계획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도, 정유라 씨 들어올 때도 막 읍소하는 모습도 어찌 보면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적인 표현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유라 들어오고 구속될까봐, 또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목적 같은 게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자기가 증인신문 하듯이 그렇게 변호사처럼 추궁하는 모습들을 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최순실 씨가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모습이 전략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부터 최순실 변호인까지 나는 정말 저분들 변호사 잘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저기서 고함을 갖다 지르고 검사한테 무슨 호통치고 묻지 말라 그러고 예. 그러는 게 최순실 씨 나중에 형량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정말 전략적이라고 그러면은 그 최순실 씨한테 그 형량에 도움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는 저런 모습들 갖다 보면은 정말 전략적으로 하는지,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을 갖다 가지고 네. 그 법률적인 조언을 갖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백선문 변호사님한테 내가 네. 정말 꼭 묻고 싶었어요. 예.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어떤 때는 또 즉흥적으로, 어떤 때는 또 읍소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감정 상태를 저희가 참 추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이미 이대 학사농단에서 7년을 구형받았잖아요. 다른 뇌물죄 재판이나 여러 가지 재판에서 앞으로 이제 형량이 될 때, 이 7년, 어떤 거는 이제 10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년 나올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총 누적해서 최순실 씨가 살게 되는 형량은 어떻게 결정? 다 합칠 건 아니고요. 예. 그다 합쳐서 뭐 50년 이렇게 되면 50년 다 살아야 되는 건 예. 아니고 가장 중한죄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게 이제 최고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만약에 10년이 나왔다. 네, 그럼 15년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15년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잖아요. 무기징역 선고가 나면 나머지 다 흡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최악의 전략이죠. 뭐 전략을 쓰고 있다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되는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살면 나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했던 것도 완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전략이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죠. 박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 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형사재판으로 들어오면 정치적인 것보다는 하나하나 증거관계를 다투거나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형량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A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A가 아니라 B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네.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겠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전략이 옳지 않다.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주말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지금 미승빌딩 엄마의 미승빌딩에서 칩거 중인데요. 정유라 씨에 대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신경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미승빌딩에 들어간 뒤 지금 두 분 불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정유라 씨의 비서명의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네. 미승빌딩 앞으로 택배가 꽤 큰 예. 그 크기로 도착을 했는데요. 네. 비서 명의 안모 씨 명의로 지금 이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소포가 들어있는지 써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토이, 그러니까 장난감, 클로스, 그러니까 옷, 그리고 가공식품이 네.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포 내용을 추정해 봤을 때는 정유라 씨 아이가 지금 23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이가 곧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아기의 물건들이 지금 이 미승빌딩으로 도착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 비서의 안모 씨 명의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오늘 그 장면, 그 목소리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승빌딩의 이제 관리인처럼 최순실 씨 비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없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대신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걸 누가 관리할까? 왜냐하면 그동안 뭐 비어있는 공실도 많다고 하고 또 최순실 씨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비서가 결국 관리하고 비서가 네. 관리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와서 불구속이 된 상황이 됐을 때 그 지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로 아예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 오늘 온 택배를 보면 아이가 곧 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가 처음 입국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언제 오냐는 질문에 아이 오는 거는 뭐 알리기 좀 싫다 뭐 이런 그랬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정유라의 뭐 신병 구속 여부에 따라서
뭐 들어오는 거 여부가 결정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됐으니까 네. 최소한 아이랑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현재는 뭐 앞으로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영장이 기각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덴마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전에 아이 관련 물품들의 소포가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도 막아놓고 사람들 올라가는 계단도 모두 막아놓고 사람들과 접촉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아이까지 오게 되면 아이 얼굴이 혹시라도 취재진에 포착이 될까봐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입국했을 때 당시에도 아이 얘기를 했을 때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떠세요? 네, 아주 덴마크에 있죠? 어떻게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이 있으세요? 참 아이 얘기를 모성애를 누가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현재 아이가 이제 언제 올지 아마 취재진들이 굉장히 카메라를 곤두세우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 미승 빌딩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승 빌딩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 일단은 주민등록 주소지고요. 네. 지하 2층에 지상은 7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1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요. 지금 1층부터 1층부터 6층까지인가요? 아무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예. 네. 아마도 유라 씨는 6층과 7층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조금 전에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토요일 낮이었어요. 예. 그날 이제 변호인을 만나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는 근데 또 좀 특이한 사항은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본인이 지금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받는 상황인데도 보면 기자들 질문에 또 꼬박꼬박 네. 답변을 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면 또 계속 기자들이 묻고 이렇게 될까봐 지금 집 밖으로 저 토요일 이후 변호인 만나고 온 이후에는 집 밖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 네. 미승 빌딩은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진원지 중에 한 곳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최순실 씨 관련해서 외장 하드가 네. 또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 원래는 이 곳을 팔아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매매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법적 절차로 팔지 못하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은 이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 미승 빌딩은 처분할 네. 수가 아예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또 이 미승 빌딩이 확실하게 기억에 남은 장면이 바로 신발장이에요. 네. 처음에 압수수색에 나갔을 때 신발장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지금 나오네요. 최순실 네. 신발도 항상 화제고 모자도 화제고 여러 가지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신발장에 때 명품 신발들이 그득 들어 있어서 이 도대체 저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네.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 관심도 예. 됐었죠. 그러니까 최준실 씨가 우리가 당시에는 최준실 씨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런 명품들을 보면서 최준실 씨가 엄청나게 부자긴 부자구나.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서 벌었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신발장이기도 합니다. 예, 보면 저기 전부 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그런데요.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통 명품 구두를 사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잘 박스에 보관해가지고 굉장히 정돈을 잘 해놓는데 저 비싼 구두로 보이는데 전부 보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넣어놓는 걸 보면은 저 구두들도 별로 이렇게 부담 없이 신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저 구두도 많이 화제가 됐었고 출석했을 때 최순실 씨 벗겨진 구두까지 명품 브랜드 이름까지 네. 거론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게 78억 정도로 추징 보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가는 더 하겠죠. 저게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7층짜리 빌딩이면 78억은 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걸 팔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압류를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빨리 처분하려고 금매로 내놨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 팔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모든 형이 확정이 돼서 나중에 추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현금화돼서 사라져버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사로 따지면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하고 유사하게 추징 보전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갖고 있는 이제 범죄로 인해서 얻은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팔지 못하도록 딱 묶는데 그게 바로 추징보전 처분이거든요. 예. 그 추징보전 처분이 내려져서 이제는 저 미승 빌딩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정유라 씨가 과연 구치소에 있는 엄마인 최순실 씨를 면회를 갈까 이 점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실 건가요? 네, 허락되면 분명히 가요. 딸하고 어머니가 접견하는 상황을 또 말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제 대외적 노출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요. 네. 저 어머니하고 공범관계에 있는데 면회 가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공공관계에서 면회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게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면회실 면회면 다 녹음이 되거든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으나 지금 일단 뭐 정유라 씨가 최순실 면회 간다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그것도 뉴스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둘이 뭐를 짰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경재 변호사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달갑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엄마를 보러 가고 싶어하는 정유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면회를 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할 때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안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가가지고 별로 실익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정유라 씨나 아니면 그 최순실 씨 모두 다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이서 뭐 말을 갖다 짜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변호사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 그 지금 오랜 기간 구속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봐서 조금 가슴 아픈 일이겠죠. 네. 그 후에 특검에 출석했을 때 최순실 씨는 여러 장면의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기회겠다 그러고 이쪽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 게임을 발표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숙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저 10월에 들어왔을 때 저도 현장에서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순실 씨가 3단 변신을 했다 저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거의 뭐 변호사처럼 지금 뭐 증인 신문을 하듯이 막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전략적인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네. 물론 이제 사람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치소 가가지고 계속 갇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마 그때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그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는 저런 모습들 갖다 보면은 정말 전략적으로 하는지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을 갖다 가지고 네. 그 법률적인 조언을 갖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백선문 변호사님한테 내가 네. 정말 꼭 묻고 싶었어요. 예.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어떤 때는 또 즉흥적으로, 어떤 때는 또 읍소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감정 상태를 저희가 참 추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이미 2대 학사농단에서 7년을 구형받았잖아요. 다른 뇌물죄 재판이나 여러 가지 재판에서 앞으로 이제 형량이 될 때 이 7년 어떤 거는 이제 10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년 나올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총 누적해서 최순실 씨가 살게 되는 형량은 어떻게 결정? 다 합칠 건 아니고요. 예. 그다 합쳐서 뭐 50년 이렇게 하면 50년 다 살아야 되는 건 예. 아니고 가장 중한죄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게 이제 최고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만약에 10년이 나왔다. 네, 그럼 15년 정도까지가 됐을 거죠. 15년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잖아요. 무기징역 선고가 나면 나머지 다 흡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최악의 전략이죠. 뭐 전략을 쓰고 있다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되는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살면 나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했던 것도 완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전략이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죠. 박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 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뭘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어떻게 본인이 이 대처해 나가는지를 스스로 습득을 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특검에 이제 출석할 때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네. 때도 그때도 많은 분들은 이게 뭐 굉장히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도 최순실 씨가 몸에 힘을 쫙 빼고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절규가 아니다 저거는 굉장히 계획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도 정유라 씨 들어올 때도 막 읍수하는 모습도 어찌 보면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적인 표현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유라 들어오고 구속될까봐 또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목적 같은 게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자기애가 증인신문 하듯이 그렇게 변호사처럼 추궁하는 모습들을 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최순실 씨가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다 하는데 과연 무슨 모습이 전략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부터 최순실 변호인까지 나는 정말 저분들 변호사 잘못 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저기서 고함을 갖다 지르고 검사한테 무슨 호통치고. 예, 호통치고 묻지 말라 그러고 예. 그런 게 최순실 씨 나중에 형량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정말 전략적이라고 그러면은 그 최순실 씨한테 그 형량에 도움이 되고 지금 형사재판으로 들어오면 정치적인 것보다는 하나하나 증거관계를 다투거나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형량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A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A가 아니라 B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네.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겠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전략이 옳지 않다.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주말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지금 미승빌딩 엄마의 미승빌딩에서 칩거 중인데요. 정유라 씨에 대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명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공판 때는 검사한테 호통을 치기도 했잖아요. 웃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처음에 재판을 받을 때는 약간 좀 그 주눅 들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재판에 적응이 되면서 본인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급기야 검사한테 화까지 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은 자기도 할 말 다 하겠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노승일 부장 자리에 오늘 최순실 씨가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아마도 본인도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한 번 해봤잖아요. 1월달 직권남용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뇌물과 직권남용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벌였는데 뭐 굳이 오늘 또 벌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아마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순실 씨가 확실한 건 이제 재판에 많이 좀 적응을 한 것 같고 거기다가 정유라의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 같은데 일단 정유라가 지금 불구속인 상태로 이제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앞으로 뭐 영장을 재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최순실 씨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좀 가라앉히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법정에 와서 검사한테 웃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처를 많이 바랄 텐데 구속 기간이 오래되고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감정이 좀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이제 독일에 피신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그 이후